반갑습니다. 주클래스의 김기주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과 2023년 3학년도 9월 6일에 시행된 고3 모의고사 국어 영역의 출제 경향을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이 끝난 지 정말 얼마 안 돼서요. 아마 굉장히 좀 긴장했던 그런 학생들도 있었을 거고, 또 시험 결과 때문에 굉장히 또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우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긴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9월 모의고사 때문에 당연히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의 결과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뭐 벌써 좀 포기한 학생들이 있을까요?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은 다른 어느 해보다도 2024년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은 좀 혼란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그 교육정책의 급변, 즉 킬러 문항 배제 그런 문제, 배제로 인해서 아마 좀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라고 아마 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학생들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정책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멘탈 관리와 함께 본인의 부족한 부분들을 꾸준하게 보완해 나가는 학습 계획과 정말 적극적인 실천, 이런 것들만이 마지막에 좋은 결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주변의 작은 변화, 또 뭐 주변의 그런 작은 결과, 뭐 이런 눈에 보이는 결과 때문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공 있는 그런 어떤 학습 습관을 길러나가는 것이 좋은 성적을 이끌어내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9월 모의고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한 수능 출제 경향을 볼 수 있는 마지막 시험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들이 쏠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바로 본격적으로 9월 모의고사 국어 영역의 출제 경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공통 영역에서 독서 영역과 문학 영역 해서 총 34문항이 출제가 되었죠. 먼저 독서 영역에서 1번에서 17번까지의 문항이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자, 우선 옆에 화면을 좀 참고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서 영역은 1번에서 17번 문항까지 출제가 되었었고요. 교육 정책에 따라서 EBS 연계율을 50% 정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충실하게 좀 지킨 걸로 보입니다. 자, 우선 먼저 1번에서 3번 지문, 이 도표를 보시면요. 1번에서 3번 지문은 독서 지문이 출제가 됐는데요. 그 출제 내용은 읽기의 발달 단계에 관련한 글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읽기 발달 단계 중에서도 읽기의 준비 단계에 관련된 글이 출제되었습니다. EBS 연계와는 연계되지 않은 그 외부 지문이었고요. 그렇다고 지문이 그닥 어렵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1번에서 3번까지의 독서 지문은 대체적으로 좀 꼼꼼하게만 읽어 내려간다면 평이한 지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출제된 영역이 사회 영역, 사회 지문이었는데요. 자, 4번에서 7번까지의 문제였죠. 데이터 소유권과 데이터의 이동권에 관련된 지문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수능 특강 독서 교재에서 124쪽 부분이 연계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마 좀 꼼꼼하게 수능 특강을 정리하고 공부했던 학생들이라면 배경 지식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풀어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과학과 기술 지문 영역에서는요, 8번에서 11번까지의 지문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미세 물질의 질량을 그 압전 효과라는 것을 사용해 측정하는 그 초정밀 저울의 작동 원리와 응용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수능 특강 독서 교재의 195쪽과 또 207쪽이 각각 연계가 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압전 효과에 관련된 얘기들도 평상시 좀 정리를 잘 해두셨다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주제 통합 지문이라고 해서 12번에서 17번까지의 지문이 독서 지문 마지막 지문으로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주제 통합 지문이다 보니까 가 지문과 나 지문으로 나눠서 출제가 됐죠. 가 지문에서는 조선시대의 신분제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그런 내용의 글이었고요. 나에서는 실학자들의 신분제
개혁론에 관련된 글이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수능 완성의 212쪽의 내용이 좀 연계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능 특강이나 완성이란 교재를 여러분들 막바지 수능 준비할 때까지는 끈을 놓지 말고 꼭 훑어보시고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걸 좀 알 수 있었던 시험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독서 영역에서는 총 17문항, 지문으로는 총 4개의 지문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다음 영역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학 영역은 18번에서 34번까지의 지문이 출제가 됐죠. 자, 고전소설과 갈래복합, 그 다음 현대소설, 고전시가 이렇게 4개의 지문이 역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여기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고전소설에서는 수경낭자전이 먼저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자, EBS 교재와는 연계되지 않은 비연계 작품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낯선 작품이다 이렇진 않죠. 좀 공부를 했던 학생들이라면 익히 보고 정리했을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경낭자전이 출제가 되었었고요. 갈래복합에서는 22번에서 27번까지 자, 우리가 가와 나와 다의 3개의 작품이 갈래가 복합이 된 지문이 출제가 되었었죠. 박용래의 월훈이라는 작품, 김영란의 연이라는 작품과 또 서영보의 문의당기라는 작품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수능특강 문학교재의 83쪽에 자, 박용래의 월훈이라는 작품이 연계되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겠죠. 자, 다음으로 출제된 현대소설 영역에서는요, 28번에서 31번까지의 지문이었죠. 양규자의 원미동 시인이라는 작품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수능특강의 문학교재 15쪽의 연계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제된 고전시가 영역에서는요, 정철의 성산별곡과 작자미상의 사설시조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수능특강 235쪽에 성산별곡이 바로 연계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수능특강에 있는 그런 문학작품들은 여러분들 꼼꼼하게 정리하고 한 번씩 내용이나 주제 이런 것들을 꼭 정리해 보셔야 독해 시간을 좀 더 줄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다음 공통 영역에서 출제된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선택 영역,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라는 영역을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택 영역인 화법과 작문을 살펴볼 텐데요. 총 11문항이 출제가 되었죠. 35번에서 45번까지의 지문이었는데요. 어떤 형태였느냐? 뭐 크게 기존의 출제 경향에선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이고요. 자, 화법이 3문항, 화법과 작문 복합이 5문항, 그리고 여기에 작문문항, 3문항에서 총 11문항이 출제됐습니다. 자, 도표를 참고해 보시면요. 화법이 35번에서 37번까지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발표와 관련된 내용이었죠. 표현 전략, 또 자료 매체 활용과 또 그런 발표에 관련된 이해 평가와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됐습니다. 기존의 출제 양식이 그대로 반영됐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의 복합 지문 문제였죠. 자, 5문항이 출제되었는데요. 먼저 방송 대담이 좀 제시가 되었었고요. 이에 따른 대화, 또 이걸 바탕으로 쓴 건의문이라고 해서 작문 내용까지 연계가 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대담의 맥락을 분석한다든가 내용 이해 평가, 글쓰기 내용 생성, 표현 전략, 또 내용 점검, 조정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다양하게 출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문 영역에서는요, 3문항이 출제됐죠. 43번에서 45번까지의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학생의 생각과 초고와 관련된 문제였죠. 초고는 처음 써놓은 거죠. 자, 그래서 설득하는 글쓰기 내용 조직과 관련한 문제, 그다음 그 내용 생성에 관한 문제, 또 자료 매체 활용에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일반적인 그런 평이한 그런 출제 내용들이었고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기존의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을 많이 풀어왔다면 그렇게 낯설지 않게 익숙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선택 영역 중 바로 언어와 매체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매체 역시 11문항이고요. 35번부터 45번까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언어 문제 35번에서 36번은 지문형 문법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지문 독해형 문법 문제인데요. 합성어와 파생어의 구성 요소에 관련해서 직접 구성 요소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단어의 형성과 관련해서 합성어와 파생어는 저도 강의 중에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요. 자, 역시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꼼꼼하게 정리하시고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화법 작문 영역과 다르게 이 언어와 매체 영역에서 특히 언어, 문법 파트는 좀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숙지해야 될 개념들,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평상시에 잘 정리를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언어에서 37번 문항이 바로 음운 변동 관련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음운 변동은 항상 출제되는 문제의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자, 교체 탈락 축약 첨가 바로 음운 변동에 관련된 내용이었었죠. 자, 선지 내용과 보기 내용을 좀 꼼꼼하게 연결지어서 보셔야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38번 언어 지문 역시 문법 요소와 문법 요소의 교과와 그 활용에 관련된 문제로서 그 문법 요소에서 다양하게 능동과 피동 또 주동과 사동 여러분들 이건 꼼꼼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좀 헷갈릴 수 있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능동, 피동, 주동, 사동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높임 표현에서도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 또 여기에 시제와 상에서 상이라는 것이 뭐 진행상, 완료상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제에서. 자, 그 상과 관련된 그런 보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언어 지문에서는요, 중세국어가 역시 출제됐는데요. 중세국어에서 뭐 체언, 조사, 부속 성분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죠. 중세국어는 현대국어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중세국어에서는 문제를 출제할 때 현대문을 같이 현대문 해석 부분을 주기 때문에 이 현대문 해석 부분과 잘 꼼꼼하게만 비교한다면 여러분들 잘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나머지 영역이 매체 영역의 문제였는데요. 자, 40에서 43번까지의 문제가 두 개의 지문이 나눠져 있었죠. 첫 번째가 실시간 방송이었고요. 가글이 나아가 누리소통망과 관련된 얘기였는데요. 자, 그 실시간 방송에 관련해서는 소통 방식이라든가 뭐 자료의 주체적인 수용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들 또 누리소통망에서는 매체 언어와 개인적 사회적 소통에 관련한 문제, 또 표현 방법과 관련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매체 44번에서 45번 지문은요, 그 가글에서는 도서관 앱 화면과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나글은 누리집 게시판의 글과 답변에 관련된 얘기였죠. 자, 그래서 이런 글들과 관련해 매체 유형에 따른 특성 이해 문제, 자, 매체 정보의 구성 방식에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됐습니다. 자, 전체적인 출제 영역과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전반적으로는 좀 EBS 연계가 많이 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셔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은 꼭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지금까지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의 전반적인 출제 경향 한번 살펴봤는데요. 출제 영역과 출제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9월 모의고사는요, 지난 6월 모의고사에 비해서는 조금 더 다소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우선은 킬러 문항 배제 방침에 따라서 EBS 연계 교재와 더불어 다양한 난도의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됐는데요. 출제자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면서 문제를 만들어냈다라는 것들을 좀 엿볼 수 있었던 문제들이 다수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의 정오 판단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좀 헷갈릴 수 있거나 좀 틀릴 수 있는 문항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들 때문에 좀 더 정답을 찾는데 다소 어려움을 학생들이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선은 EBS 연계율을 50% 정도 유지한다는 그 기존의 방침은 고수한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남은 기간 동안에 수능 특강 또 수능 완성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그래서 정리를 해 두셔야 여러분들 그 독해 시간도 좀 더 줄일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 먼저 그런 여러 가지 교육 정책의 변화 때문에 고심하고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기보다는요, 남은 기간 본인의 페이스대로 또 열심히 노력하고 또 그걸 실행에 옮기면서 남은 기간 좀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준다면 좋은 성과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출제 경향을 살펴본 시간이었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